자, 두 번째 노트입니다. 두 번째 노트는 배열, 문자열, 표현식과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조금 C에서 배울 때하고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로는 C를 한번 배웠다라는 전제하에 이 챕터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배열 같은 경우에 C에서는 쫙 뒤에 가서 좀 배우겠죠. 근데 지금은 배열도 그냥 앞에서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1장에서 변수의 종류를 나눌 때 값 타입, 참조 타입, 그리고 원시 타입, 복합 타입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원시 타입은 값을 변수가 하나만 유지하는 거고요. 복합 타입은 값을 여러 개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의 변수가.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배열, 문자열, 구조체 이런 것들은 값을 하나만 유지하지 않고 여러 개를 유지하게 되겠죠. int, float 이런 거는 원시 타입이고 값을 정수 하나만 유지하고 부동소수 하나만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 타입 중에 이제 배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배열은 같은 종류의 여러 개의 값을 하나의 데이터로 취급할 수 있게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배열입니다. 배열. 구조체는 그거랑 좀 다른 종류의 것들을 묶어가지고 뭔가 어떤 정보를 나타낼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게 구조체가 되겠고 그 구조체가 발전한 게 이제 클래스 개념이 되죠. 배열처럼 여러 개의 값을 복합 타입이라는데 왜 필요하냐? 그러면 배열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런 40명의 학생 성적을 처리한다. 각 학생의 성적이 정수다. 그러면 40명을 처리하려면 정수 변수가 몇 개 필요해요? 40개가 필요하죠. 그리고 40개의 정수 변수가 필요하면 이름도 40개를 지어야 돼. 수준 1, 2. 그거 언제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름을 하나 40개를 요 이름 하나 가지고 다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배열이라고 해서 요 각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각 세부적인 세 번째 값, 네 번째 값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름과 위치 정보를 가지고 각 개별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student 1, student 2, student 3 해가지고 이름을 40개 만드는 건 아니고 students라는 이름 하나랑 색인이라는 걸 가지고 40개, 100개의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배열입니다. 배열. 뭐 아시겠죠? 이 배열을 우리가 할 때, 배열 설명할 때 두 가지 용어를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 C에서 이 구분이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수업에서는 이 용어를 저는 꼭 구분해서 쓰려고 그래요. 용량, 크기. 그래서 용량은 최초의 배열을 만들 때 써주는 용량이에요. 써주는 거예요. 그럼 배열을 100개짜리 만든다. 그러면 용량은 얼마예요? 100이에요. 그러면 최대 몇 개를 저장할 수 있어요? 100개를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100개를 만들어 놨다고 해서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항상 100개를 다 쓰고 있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그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유효한 값의 개수는 뭐냐?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것을 크기라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크기. 용량하고 크기. 크기는 용량하고 같을 수 있지만 작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용량은 변할 수 있을까요? 못 변해요. 용량은 한번 생성하고 나서는 변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자, 배열의 특성. 동질 구조입니다. 동질 구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40개를 만들었으면은 그 40개의 물리적인 공간들, 그 물리적인 공간이 저장할 수 있는 값의 종류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정수 40개, 부동수 수 40개,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물리적으로는 같지만 우리가 쓸 때는 논리적으로는 다른 의미의 값을 저장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첫 슬롯에다가 현재 개수를 넣을 수도 있어요. 첫 슬롯에다가. 첫 슬롯은 안 써. 안 쓰고 첫 슬롯에는 개수를 넣어놓는 거야. 사이즈가 늘 따라다녀야 되니까 사이즈 정보를 어디다 넣어놔요? 첫 슬롯에 넣어놓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에는 데이터를 넣어놔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슬롯에 있는 값하고 나머지 슬롯에 있는 값은 같은 정수지만 의미는 어때? 다른 거죠. 그래서 동질 구조라는 건 물리적으로 같은 거지 우리가 꼭 거기에 같은 의미의 값들만 넣는 건 아니에요. 뭐 문자 열에서도 맨 마지막에는 C에서는 0이라고 하는 널 문자를 넣었어요. 그 널 문자는 앞에 있는 문자하고는 다른 의미가 있죠. 걔는 뭐만 하는 거야? 출력해야 될 데이터가 아니라 문자를 구성하는 어떤 데이터가 아니라 끝을 나타내는 그냥 정보예요. 뭐 우리도 정수 배열 쓰면서 맨 마지막에 양의 정수만 넣는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를 넣어서 끝을 항상 표시해 놓을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물리적으로 똑같은 거지 논리적으로는 다양하게 우리가 다른 종류의 값을 넣어서 쓸 수 있다. 요거는 좀 나중에 생각해 보시고요. 요소들 간의 순서. 뭐 요건 뭐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고양이 배열이 애완동물 배열이 있어요. 애완동물 배열. 객체지향에서 애완동물 배열. 그럼 이 애완동물 배열에는 고양이도 들어갈 수 있고 강아지도 들어갈 수 있고 거북이도 들어갈 수 있고 햄스터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객체지향에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또 좀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그것이 크게 봤을 때는 애완동물이라는 동일한 타입이에요. 그렇지만은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를 수가 있지. 어떤 애들은 고양이고 어떤 건 강아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을 이용한 배열은 그런 의미가 있고요. 배열은 여전히 40개, 뭐 100개 이렇게 하지만 개별적인 값에 관심이 있어요. 이 전체적인 거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름을 하나만 쓰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요소들 간의 순서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 순서에 의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접근하게 됩니다. 요소의 순서가 존재하고 이 위치를 의해서 접근이 되는데 세기는 0부터 시작한다. 0부터. 0부터 왜 시작해요? 0부터 왜 시작해요? 0부터 왜 시작해요? 여기 보면 배열은 뭘 제공한다? 임의 접근을 제공해요. 임의 접근. 임의 접근이라는 건 뭐예요? 임의 접근의 반대말은 순차 접근이에요. 순차 접근이 되는 매체. 누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있나? 테이프. 테이프를 아는 세대인가, 여러분? 테이프 알아요? 테이프 있어요, 이렇게. 네, 테이프. 테이프는 순차 접근이에요. DVD. 뭐 이런 거는 임의 접근이에요. 내가 세 번째 트랙에 있는 노래를 듣고 싶으면 3 누르면 바로 가서 세 번째 트랙을 틀어줘요. 근데 걔도 약간은 그래요. 근데 배열은 얘를 접근하나 얘를 접근하나 얘를 접근하나 시간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임의 접근이에요. 근데 임의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요 위치들을 가지고 이제 접근할 텐데 위치 정보를 가지고 여기를 가서 이제 접근을 하게 돼요. 위치 정보를 가지고. 그런데 얘를 접근하고 싶으면은 요 정보를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얘를 접근하고 싶으면 요 정보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걔를 계산하려 그러면은 핵심적으로 필요한 게 첫 번째로 연속 공간의 할당이 돼야 돼요. 요 위치를 알라 그러면
연속 공간.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연속 공간에 할당이 안 돼 있어요. 연속 공간이 안 돼 있으면은 배열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임의 조건이 되게끔. 연속 공간은 안 돼 있으면. 이런 식의 배열이 하나 또 필요한 거예요. 얘네들은 연속적으로 안 돼 있어. 얘가 배열이야.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어쨌든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를 접근해야 되는데, 이게 0번째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2, 3, 4.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정보들을 다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럼 가지고 있어야 될 정보가, 예를 들면 연속적이지 않으면 100개의 배열이다. 그럼 정보를 몇 개 갖고 있어야 돼? 100개 갖고 있어야 돼. 아이씨. 안 하고 말지. 응?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연속적으로 할당하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할당하면은 어떤 정보만 있으면 돼요? 요 시작 정보만 있으면 돼요. 시작 정보. 요 위치의 주소만 알면 돼요. 얘가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얘 주소는 요 주소, 얘가 갖고 있는 주소 플러스 0이에요. 그 주소 자체니까. 그런데 그 다음 건 그럼 어떻게 돼? 주소 더하기 1 곱하기 뭐가 돼요? 뭐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연속 공간인데 뭐래요? 동질 구조래요. 동질 구조라는 건 요 크기가 같다라는 거예요. 다르면 또 계산이 안 돼요. 다르면 계산이 안 되겠죠. 여기까지 가려는데 얼마를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얘는 뭐 크기가 5고 얘는 10이고 얘는 15고 그러면 계산이 안 돼요. 근데 다 똑같이 4다. 그러면 1 곱하기 4 하면 요 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는 자바래. 배열은 임의 조건을 제공하는데 이 임의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배열을 연속 공간에 할당하고 동질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질 구조. 그래서 가능하다. 그래서 배열을 우리가 뭐만 유지한다? 첫 시작 주소만 유지하는 거예요. 배열 변수에. 그리고 나서 색인을 쓰는데 색인을 0부터 쓴 거는 이 식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냥 처음부터 n-1 곱하기 해주지. 그럼 좋았을 텐데. 우리 색인이 0부터 시작하는 걸 별로 그렇게 반갑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워낙 지금 뭐 한 30년 넘게 색인이 0부터 시작한 거를 느끼면서 써오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전혀 어색한 게 없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왜 0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를 짜증나게 하지?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냥 아이고 만들 때 본인 계산의 편리성보다는 프로그램의 편리성을 생각해 줬어야 되는데 이런 한 가지 아쉬운 소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이 배열이라는 게 이런 임의 접근, 동질 구조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형태대로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색인을 0부터 쓰는 겁니다. 색인을 0부터 쓰고 각 요소들의 크기는 동일해요. 이 요소의 크기가 동일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임의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정적 배열. int student scores 20. 이렇게 하면 이제 요거는 무슨 배열? 정수 배열이에요. 정수를 배열이고 용량은
20, 최대 20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변수와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변수, int n처럼 int n도 초기화 안 하면 C부터 어떤 값을 가질지 모르죠. 그냥 그 할당된 메모리에 있는 C 값으로 할당이 돼버려요. 뭐가 될지 몰라요. 배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초기화 안 될 수 있는데 초기화라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것도 C++11에서 바뀌어진 형태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int n equal 0 이거 옛날식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그냥 n 가로 열고 0이라고 붙여요. 원시 타입 이렇게 해. 복합 타입도 그냥 붙이면 돼요. equal 쓰지 않고 하나로 통일해 놨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돼요. 1, 2, 3, 4, 5 빈거 11, 111. 근데 이거는 아실 것 같아. 얘가 11이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0으로. 얘는 어떻게 될까? 다 0으로 돼요. 여기다 0으로 써도 되고 0을 안 쓰고 이렇게 해도 다 0으로 됩니다. 요거는 요 새 문법이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예전 문법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요게 되는 거고요. 111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어떤 값이 찍힐지는 알겠죠? 그리고 2면 얘가 아니라 얘예요. 그쵸? 색인이니까. 이거 시험지 이렇게 냈는데 막 2 쓰시는 분 있어. 그러면 F 1학년 다시 왔다. 어쨌든 색인. 그래서 초기화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초기화를 할 때 요거 비일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용량보다 적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면 C부터 사용했던 프로그램 언어들은 선언할 때 사용된 어떤 기호를 그 데이터를 접근할 때 반드시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잠깐 알아두시면, 혹시 몰랐던 분이 있으면 알아두시면 좋아요. 배열은 선언할 때 요거 쓰죠. 그럼 선택식도 요걸 써요. 포인터는 선언할 때 별표 쓰죠. 그러면 포인터 쓸 때 별표 연산자를 써요. 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건 뭐냐? 오타가 하나 뚝 들어갔네. 그래서 배열의 요소 접근은 요 연산자를 씁니다. 요 연산자. 그리고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때랑 오른쪽에 올 때는 의미가 다르죠. 왼쪽에 오게 되면 그냥 L 밸류가 돼서 그 위치에 있는 값으로 그 위치에 있는 값이 5로 바뀌겠죠. 근데 이 위에 오면 그런 거가 아니라 거기는 값만 가지고 오겠죠. 그리고 항상 이 접근식, 선택식을 쓸 때 그 유효한 범위 내에서만 쓰도록 해야 돼요. 그 유효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시행시간 오류도 날 수 있고 문법 오류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용량 마이너스 1까지예요. 왜? 색인이 0부터니까. 용량이 10이다. 그럼 0부터 9까지 쓸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만약에 거기에 5개만 저장되어 있다. 그러면 뭐부터요? 0부터 4까지만 쓰셔야 되는 거죠. 4 이후에는 엉뚱한 값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실제 사용할 색인은 0부터 크기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보통 배열은 색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열을 가지고 뭔가 반복적인 처리할 때는 포문을 되게 선호해서 씁니다. 포문과 배열은 되게 잘 어울리는 애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실습을 할 수 있겠네. 네, 요거 한번 해봅시다. Remove duplicates from sorted array. 할 수 있겠어요? 정렬된 배열이 있는데 그 정렬된 배열에서 중복된 거는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1, 1, 2가 있어요.
112. 그러면 결과는 뭐가 돼야 될까? 12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세 번째에는 뭐가 들어가든지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거기에 뭐가 있지는 상관없고요. 1, 2가 들어가고 리턴하는 건 렌스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2.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문제 이해했어요? 첫 번째 문제 26. 리트 코드 26에 있는 거예요. 자, 같이 해보는 건 아니고 제가 한번 네트워크가 되나? 내가 어제 리트 코드 어딨냐? 안 되네. 잠깐만요.